안녕하세요. 옥년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수학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단원 약분과 통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5단원 공부를 하기 전에 4단원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길 바라요. 오늘은 교과서는 필요 없고요. 배운 공책이나 연습장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단원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내용이 이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였어요.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각형과 이 숫자는요. 이 숫자의 아랫부분 분모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분수가 나타내는 양만큼을 이 그림에 표시하는 건데요. 제일 왼쪽 것부터 보면 지금 하나예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전체는 몇 개인지 지금 세어볼 수 있겠나요? 그렇죠. 전체는 5칸이네요. 그래서 분모는 5가 되어요. 그럼 어디에 색칠해야 하는가? 5개로 나눈 것 중에 1이라는 이 사각형을 5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칸이니까 한 칸을 색칠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이 숫자 2라고 써있는 부분의 분모와 숫자 3이라고 써있는 부분의 분모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보시겠어요? 자,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 아래에는 분모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긴 10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10칸이니까요. 그 다음 3은요? 맞아요. 15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사각형과 나눈 것들 하나를 잘 보면요. 첫 번째 사각형에서 세로로 한 번 더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였는데 세로로 한 칸 더 나눴으니까 2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10칸이 되었죠. 대신 한 칸의 크기는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보면요. 이 5개로 나눴던 도형을 세로로 2번 나눴어요. 2번 나눴더니 3칸이 생기네요. 그쵸? 원래 이 도형을 3등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3, 15, 15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0분의 2와 15분의 3을 그림에 표현하면 얼마나 색칠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색칠해야 될까요? 먼저 10분의 2는 네, 2칸을 색칠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칸이니까요. 지금 잠시 보면요. 이 제일 왼쪽에 있었던 5분의 1 색칠한 칸과 그리고 방금 색칠한 가운데 10분의 1을 색칠한 칸 크기가 어때 보입니까? 네, 같아 보여요. 분수의 생김새가 다른데 5분의 1과 10분의 2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부분, 같은 크기의 면적을 색칠하게 되었을까요? 10분의 2는 5분의 1을 그냥 단순히 한 번 더 쪼갠 것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쪼갰으니까 5라고 나눠져 있던 거를 한 번 더 쪼갰으니까 곱하기 2 해서 10칸, 전체는 10칸이 됐고 1개짜리였던 이 부분은 쪼개져서 2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그럼 15분의 3도 볼까요? 15분의 3은 얼마나 색칠해야 할까요? 맞아요. 3칸을 색칠해야 할 거예요. 이건 역시 처음에 있었던 이 5분의 1, 5개로 나눠 놓은 이 한 칸을 3등분한 거기 때문에 3칸을 색칠해야 합니다. 결국 5분의 1과 10분의 2, 15분의 3은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직선으로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직선은요. 첫 부분이 0이고 맨 끝부분이 1이에요. 한마디로 0부터 1까지의 나타내놓은 이 막대, 수막대를 맨 위에 건 24등분, 그 다음 건 12등분, 그 다음 건 6등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24분의 8은요. 0부터 1까지를 24칸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놓은 것 중에 8칸의 색칠이 되어야겠죠? 어디까지 색칠되어야 할까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것과 크기가 같게 나머지들을 표시해달래요. 그럼 표시는 먼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크기가 같으니까 다 여기까지만 색칠하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그거 봅시다.
자, 여기까지 그었으면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이 분수와 이 분수는 어떤 분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영상 멈추고 구해보세요. 지금 같이 볼게요. 24분의 8. 한 1이라는 이 수 막대를 24조음분 해놓은 이 맨 위에 거에서 지금 두 칸을 합쳐서 이렇게 한 칸으로, 두 칸을 한 칸으로, 두 칸을 한 칸으로. 한마디로 여기보다 한 도막의 길이는 2배가 길어졌고요. 그리고 도막의 개수는 반이 줄었을 거예요. 그쵸? 더 띄엄띄엄 잘라놨죠? 12개로. 그래서 12개로 나눠 놓은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4개 맞는지 볼게요. 아까 8개였잖아요. 2개씩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둘, 셋, 넷. 맞죠? 그래서 12분의 4입니다. 그럼 이번엔 그 밑에 거 볼게요. 이번에는요, 방금 12분의 4였던 이 2개를 또 묶었네요. 총 4개였는데 이걸 2개씩 묶었으니까 2도막 되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전체가 몇 개인데 6개로 나누었는데 그래서 6분의 2도 나오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 방금 전에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가 어떤 의미인지 수직선과 그림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 아랫부분 글부터 채워볼게요. 분모와 분자에 뭐가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뭘까요? 그렇죠. 0입니다.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에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 3 할까요? 각각 3 똑같이 곱하면 6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아래줄 보면요. 분모와 분자를 또 뭐가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 뭘까요? 여기도 역시 0입니다. 그 나누기 예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곱하기는 아무 숫자나 곱해도 되지만 나누기는 아무 숫자나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8 나누기 3이면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기가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8과 24의 공약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겠네요. 여러분 영상 멈추시고 연습장에요. 8과 24의 공약수를 일단 먼저 구해봅시다. 구하셨으면 같이 풀어볼게요. 8의 약수는요. 1, 2, 4, 8이 있을 거예요. 24의 약수는 1 곱하기 24니까 그 다음 2, 12, 3, 8, 4, 6 여기서 공약수 구할게요. 1, 2, 4,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4, 8인데요. 3개밖에 없는데 뭐가 빠져야 될까요? 1이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1은 들어가나 마나 결과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2, 2, 그 다음에 여긴 4, 4, 여긴 8, 8. 그렇다면 여러분 크기가 같은 분수 부분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산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쓰지 않아도 돼요. 머릿속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 얼마일까요? 네, 12분의 4. 그 다음은요? 6분의 2. 그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웠어요. 왜 크기가 같은 분수부터 배웠냐면요. 이 4단원을 배우는 내내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참고로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수학익힘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온 문제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어디서 푼 거지? 하면 수학익힘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같이 볼게요.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3분의 1에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된대요. 근데 나눌 수 있는 숫자 있어요? 3과 1의 공약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곱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그쵸?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드는 분수들 중에서 분모와 분자의 합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분수를 다 쓰래요. 구해봅시다. 3분의 1에 각각 2를 곱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일까요? 그렇죠. 6분의 2. 그 다음 3분의 1에 분자 분모에 각각 3을 곱하면요. 9분의 3.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면 분모와 분자의 합이 6분의 2는 얼마죠? 8이에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12예요. 이 분수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모와 분자의 합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로도 각각의 4를 곱하고 5를 곱하고 6을 곱하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분자와 분모의 합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지 구해보시면 될 거예요. 영상 멈추고 직접 구해보세요. 정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2분의 4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15분의 5인데요. 그럼 분모랑 분자 더했을 때 딱 20이거든요. 문제에선 20보다 작은 것까지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간단하게 나타내 볼 건데요. 이거 한마디로 간단하게 나타낸다는 건 분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가능한 작은 숫자로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보셔도 되고요. 두 글자로 우리 뭐라고도 했어요? 맞아요. 약분이라고도 했어요. 같이 여기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아까 공약수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 때. 좋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 해볼게요. 4와 12의 공약수 뭐가 있을지 구해서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이 볼게요. 4와 12의 공약수는 뭐가 있을까? 4의 약수는 1, 2, 4.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결국 공약수는 1과 2와 4네요. 그쵸? 1은 들어가나 마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2 또는 4가 들어가야 될 텐데 몫이 2니까 여기가 2네요. 그쵸? 위에가 2였으니까 분모 부분도 2. 위에가 4, 아래도 4. 이런 과정들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8분의 4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공약수. 2로도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2, 4, 8, 2, 2는 4 이렇게 되는구나. 4분의 2네. 또 약분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또 2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4, 2, 2는 4, 2, 1은 2, 그래서 2분의 1까지 약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볼게요. 8분의 4였어요. 2로 약분해서 4분의 2가 됐어요. 더 약분되겠다. 또 2로 약분해서 2분의 1이 됐어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네. 왜냐면 1로 약분해봤자 또 2분의 1이고 또 약분해봤자 2분의 1이고 1밖에 없거든.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더 이상 약분 못하는 것을 어떤 분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기약분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약분수. 자, 그래서 18분의 6 역시 처음에 2로 약분했더니 9분의 3이 됐고요. 그 다음 3으로 약분했더니 3분의 1이 됐대요. 기약분수라는 건요.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걔네들이 공약수가 더 이상은 1 이외에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영상 멈추고요. 기약분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같이 답 맞춰볼게요. 기약분수 두 분자 분모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 어떤 걸까요? 네, 9분의 7, 12분의 5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수학 익힘책에 나와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연습장에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진분수가 9분의 땡이라고 생겼대요. 그게 기약분수라고 하네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쓰래요. 진분수의 뜻 기억나세요? 분자가 무조건 분모보다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같아도 안 돼요. 커도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분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그쵸? 1부터 8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이 분자 자리에 1부터 8까지 들어갔을 때 기하분수가 되는 것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답 맞춰볼게요. 9분의 1 하면 기하분수니까 일단 1. 9분의 2도 기하분수네요. 9분의 3 안 돼요. 3으로 나누어지거든요. 9분의 4 9분의 5 9분의 6도 안 돼요. 3의 배수여서. 그쵸? 9분의 7 9분의 8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6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 방금 전에는 간단한 분수로 나타냈다면 지금은요 오히려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분수가 복잡하게 생겨질 수도 있지만 대신에 크기를 비교하거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분모가 달랐던 애들을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3분의 2와 4분의 3을 크기가 같은 분수로 6개를 만들래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가 작은 분수부터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곱하라는 거겠죠? 한번 해볼게요. 3분의 2에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했더니 6분의 4가 됐어요. 그럼 분모와 분자에 그 다음 얼마 곱해야 될까요? 3을 곱해야겠죠? 3, 3은 9, 2, 3은 6. 다음은요. 그렇죠. 12분의 8. 여러분 지금 영상 멈추시고요. 아래 것까지 다 한번 말로 채워보세요. 선생님이 천천히 답을 쓸게요. 답을 한번 확인하면서 자기랑 잘 맞게 했는지 보세요. 15분의 10, 18분의 12, 21분의 14.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24분의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볼게요. 그 밑에 것도 보면요. 지금 6개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많이 구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그쵸? 이제 6개 다 구해볼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2를 곱해서 8분의 6이 나왔으니까 3 곱하면 이렇게 4 곱하면 이렇게 5 곱하면 6 곱하면 7 곱하면 자,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렇게 우리가 썼으면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낼 거냐면 분모가 똑같은 애들끼리 짝지어 줄 거예요. 찾아봅시다. 지금 얘 분모는 3, 얘는 6, 여기 3, 6이 분모인 애는 아랫부분에 없죠. 그 다음 분모는 9, 9도 없네요. 12, 12 찾았다. 12, 그리고 12.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빈칸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분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여기가 8, 여기가 9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또 분모가 똑같은 게 있는지 15 없고요. 18도 없고요. 21도 없고요. 선생님이 지우긴 했지만 뒤에 있는 24가 분모가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24분의 이렇게 오고요. 위에 있는 건 16이었고 아래 있는 건 18이었어요. 지금 봤더니요. 분모가 12, 24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12도 미안해요. 12도 3의 배수이고요. 4도 3, 왜 이럴까요? 10, 다시 침착해. 다시 3의 배수로 12도 있고요. 그 다음 4의 배수로도 12가 있어요. 한마디로 12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예요. 그런 걸 세 글자로 무슨 수라고 한다? 공배수라고 한다. 여기 지금 분모가 같은 분수들,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3과 4의 공배수가 분모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분모를 똑같게 만드는 것을요. 뭐 한다고 한대요? 맞아요. 통분한다고 하고 통일해준다. 분모를 통분. 통분한 분모. 그래서 똑같이 된 얘네들을 어떤 분모라고 할까요? 그렇죠.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통분모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분모를 곱하거나
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 거는 곱으로 하는 거고 밑에 건 최소 공배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상 멈추시고 그 들어갈 말로 알맞은 숫자들 구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여긴 얼마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칸. 맞아요. 일단은 위에도 10이었으니까 분모도 똑같이 10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80. 그 다음 여기는 아까 전에 10을 곱했지만 이쪽은 반대로 10에다가 8을 곱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8은 56이고요. 10 곱하기 8은 80. 분모 통일됐다. 통분, 공통분모 나왔네요. 이번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할 거예요. 8과 10. 8과 10. 둘 다 책을 2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2, 4, 8, 2, 5, 10.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겠죠? 얼마예요? 맞아요. 40. 한마디로 여기 공통분모가 40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할 숫자는 5죠. 분자 역시 5겠죠? 그래서 25. 오른쪽 10에다 얼마를 곱해야 40이 될까요? 4죠. 위에도 4를 곱했겠죠? 7, 4, 28. 잘하셨어요. 다음 내용입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일단 우리가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건 분모가 똑같았어야 하는데 지금은 분모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통분해서 공통분모 만들어줘야겠죠? 통분 아직 우리가 이렇게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수끼리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되겠죠? 해볼게요. 4분의 3과 6분의 5를 통분하면 여기에 분모, 공통분모는 뭐가 나와야 할까? 두 수의 곱을 이용해도 되고 최소 공배수 이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얼마로 하시겠어요? 저는 보자마자 12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이 10이니까 3 곱하기 3은 9구나. 6 곱하기 2가 10이니까 5 곱하기 2는 10이구나. 6분의 5가 더 크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서 누가 더 큰지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6분의 5와 3분의 2. 공통분모 정하려는데 3에다가 2만 곱하면 공통분모가 되겠네요. 그쵸? 일단 여기는 6분의 5. 그 다음 여기는 3에다 2를 곱했으니까 6. 위에도 똑같이 곱해야겠죠? 2에 2를 곱했으니까 4. 그래서 왼쪽이 더 큽니다. 지금 봤더니요 여러분 4분의 3, 6분의 5, 3분의 2가 있었는데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대요. 그럼 제일 큰 거 누구예요? 그쵸. 6분의 5가 제일 커요. 다음 마지막 거.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거예요. 4분의 3과 3분의 2. 이거는 지금 딱 봤을 때 얼마를 곱해도 한쪽으로 통일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또는 두 수의 곱을 구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두 수의 곱으로 가봅시다. 4, 3, 12 공통분모는 12예요. 그럼 여기에 3을 곱한 거니까 분자에도 9. 여기에 4를 곱한 거니까 분자에도 4. 이렇게 되겠네요. 누가 더 큽니까? 4분의 3이 더 커요. 그럼 제일 큰 건 이 6분의 5. 그 다음은 4분의 3. 그 다음은 3분의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실전 문제인데요. 이건 역시 사실은 그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연습장에 지금 세 세트가 있죠.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3분의 2와 12분의 8. 공통분모 뭐로 할까? 왼쪽에다가 분모 분자에 4만 곱해주면 되겠다. 왜냐면 4를 곱하면 4, 3, 12, 4, 2, 8 이렇게 되거든요. 크기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5분의 4와 8분의 5. 여긴 뭔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것 같죠? 그러면 통분을 하기 위해서 두 수의 곱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5분의 4의 분모는 5, 8은 40.
5에다 8을 곱한 거니까 위에도 4, 8은 32. 그 다음 이쪽. 여기도 40이 되어야 돼요. 8에 5를 곱했겠죠? 그러면 분자에도 5를 곱해야 돼요. 5, 5, 25. 그래서 왼쪽이 더 큽니다. 마지막, 대분수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이 똑같았어요. 그럼 이제 비교해야 될 게 10분의 9와 12분의 11 이것뿐이죠?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두 수의 곱으로 해서 120 해도 좋고요. 또는요? 선생님도 떠올렸는데요. 10과 12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2로 나누면 2, 50, 2, 6, 12. 2 곱하기 5 곱하기 6은 여긴 60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어요. 자, 1과 10분의 9를 60대의 그런 분모를 가진 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자연수 부분은 그대로 갖고 옵시다. 분모에 6을 곱한 거죠? 분자에 어떻게 해야 돼요? 6을 곱해야죠. 9, 6, 54. 그 다음 이쪽 여기도 앞에 이렇게 1 자연수는 미리 써놓고요. 분모가 60이 됐어요. 12가 60 되려면 곱하기 5 한 것 같아요. 그럼 11에도 곱하기 5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이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배웠던 거예요.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걸로 하면 된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하는 방법 잠깐 기억해보고 갑시다. 예를 들어 100분의 7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분모였어요. 왜냐면 분모가 10, 100, 1000 같은 이런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됐으면 이제 무엇을 세어봐야 될까요? 맞아요. 0의 개수를 세어보면 이 0의 개수만큼, 여긴 지금 두 개가 있네요. 0의 개수만큼 소수점 뒤에 오는 숫자, 자릿수가 있다는 거겠죠. 두 개.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분자를 써야 돼요. 이 7이란 부분을 옮겨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뒤에서부터 채운다. 뒤에서부터가 무슨 말이지? 여기가 뒤다, 오른쪽이. 여기가 뒤인데, 아이고. 빈자리에는 0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두 칸이 비어 있는데 분자의 자리에는 이 숫자를 뒤에서부터 채워 넣는다. 그리고 빈자리에 0을 써서 자리를 메꿔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쓸까 말까 하다 안 썼는데요. 만약에 1과 10분의 7이 있어요.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연습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해볼게요. 일단 1과 10분의 7은요. 1 더하기 10분의 7이에요. 그쵸? 그리고 1 더하기 0.7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7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잉크를 좀 지우고 이번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방금 전에 했던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기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0.27이라는 소수가 있다고 칩시다. 0, 소수점 뒤에 자릿수가 두 개 있네요. 그렇다는 건 분수로 바꾸었을 때 분모에 10, 100, 1000 이러는 곳에 0이 두 개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 이제 남은 거는 분자 자리에 채워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 뭐 뒤에서부터 채울 거 없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분자로 27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숫자는 똑같이 5분의 2와 0.5예요. 근데 첫 번째 건 분수를 소수로, 한마디로 얘를 소수로 바꾸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건 소수를 분수로, 얘를 분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면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가 10, 100, 1000인지 확인한다. 맞아요? 아니네.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봐요. 5를 10, 100, 100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곱하거나 나눠서? 있어요. 얼마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돼요. 그래서 5, 20. 그럼 밑에도 곱했으니까 공평하게 분자에도 곱해줘야겠죠. 2 곱하기 2는
4. 10분의 4. 이건 소수로 나타내면 0.4입니다. 누가 더 커요? 의외로 이쪽이 더 커요. 그쵸? 그 다음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요.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이번엔 반대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거예요. 0.5. 소수점 뒤에 자릿수 하나 있네. 한마디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 자리에 0이 한 개 있다는 거다. 그리고 남은 건 분자로 가져오라고 했죠? 5. 이것과 이걸 비교하고 싶은데 지금 5분의 2와 10분의 5로 분모 크기가 달라요. 통분해야겠네요. 얘를 누구를 어떻게 통분하는 게 좋을까? 이 친구를 약분해도 되고요. 얘를 곱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요. 5분의 2가 10분의 얼마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5 얘가 비교할 수 있도록. 왜냐면 10분의 5를 약분해버리면 어차피 또 2와 5로 분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얘를 맞춰주는 게 낫겠죠. 자, 여기 분모가 10이 됐어요.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아, 똑같이 2 곱하기 2는 4. 10분의 4가 되어야겠죠. 10분의 4와 10분의 5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요? 네, 10분의 5가 더 큽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제 풀었던 문제예요.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큰 수부터 차례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는 정해서 볼게요. 한번 무조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다 소수로 만든 후에 정렬해 볼게요. 지금부터 연습장에 풀어주세요. 같이 봅시다. 얘부터 소수로 바꿔야겠네요. 1과 4분의 1은 1 더하기 4분의 1과 똑같다. 그렇다면 이 4분의 1을 소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분모에 10백천이 없네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4에 25 곱하면 100대요 얘들아. 그쵸? 그걸 퍼뜩 기억을 해내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어떻게? 분자와 분모에 25씩 곱해서 여기도 25, 여기도 25.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25니까 이걸 소수로 바꾸면 1 더하기 0.25. 그래서 얘는 1.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0.9. 그 다음 이것도 먼저 분모부터 바꿔줘야겠네요. 어떻게 바꿀래요? 네, 곱하기 2 해주세요. 10분의 8. 이걸 소수로 바꾸면 0.8. 자, 그럼 이제 큰 수부터 차례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수가 제일 먼저 와야 될까요? 맞아요. 1.3. 그 다음은요? 네, 1.25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로 쓴다면 1과 4분의 1. 그 다음은 0.9. 그 다음은 0.8 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4단원 내용 정말 마무리까지 끝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한 차시를 내서 마무리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2학년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5학년이 되어서 약분과 통분을 배웠어요. 미안해요. 약수와 배수를 배웠어요. 어딘가 이상하다 했어요.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는 약수,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배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공약수와 공배수, 최소 공배수와 최소 공약수. 이상하죠?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헷갈리네요. 최소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지옥에 갇혔어요, 선생님은. 최대 공약수. 이제 됐어. 최대 공약수. 이것들을 배웠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약분과 통분까지 해냈어요. 다음 단원이 되면 왜 자꾸 선생님이 이걸 알아야 해? 라고 하냐면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는데 지금 4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 같은 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분모는 그냥 그대로 두고 위에 분자만 더해. 이렇게 신나게 했다면 이제는요. 무지막지한 것들이 나옵니다.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 그래서 통분을 먼저 한 다음 덧셈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학 공부 끝나고 나서요. 선생님이 이 뒤에 학습지를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집에서 시간이 될 때 꾸준히 약분, 통분하는 연습을 해두셔야 5단원 할 때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 마무리하시고 틀린 것들도 다시 찾아보시고 몰랐던 것들도 더 공부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